조셉 머피, 성공의 연금술.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사람은 자석과 같다. 쓰레기 더미에 자석을 갖다 대면 쇠가 들어간 물건만을 끌어올리듯 우리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비슷한 이상을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끌어당겨 관계를 맺는다. 왜 어떤 사람은 쉽게 타인의 관심을 끌고 존경받으며 친구를 빨리 사귀는 데 반해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힘들어할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유쾌한 성격으로 남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에 자신감이 묻어나오고 존경할 만한 품성을 지녔다. 또 같이 있으면 편안하다. 이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통달한 사람들로 상사와 고객을 비롯한 많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멘토로 선정한다. 그들은 그룹의 일원에서 기업의 리더로 성장하는 등 쉽게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성격이란 특징적 행동 패턴의 집합체라고 정의했다. 행동 패턴은 개별적으로 진화해서 매일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에서 영향을 미친다. 성격은 타고난 욕구와 의식적, 외부적 통제 간의 균형을 보여주기도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누구든 성격을 가꾸어 나가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외모나 지능, 재능은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 것이 맞지만 선천적인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성격으로 발전시킬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배워 활용하면 된다.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선천적인 특성을 개발하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한다면 성장을 향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외향적이고 쾌활하며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계속 발달시키면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내 성격에 호감을 느낄 것이다. 자본보다 성격에 투자하라. 앞서 언급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성격이란 한 개인이 가진 모든 특성의 총체라고 말했다. 성격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뿐만 아니라 옷차림, 집, 배우자, 자녀, 조상, 주변 친구, 평판과 직업, 재산, 통장 잔고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같은 일을 겪어도 성격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성격이라는 식물을 보살피고 꽃을 피운다면 승리감을 느낄 것이고 물을 주지 않는다면 시들어 쉽게 낙담할 것이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결과는 비슷하다. 성격은 나 자신을 외부 세계에 표현하는 방법이다. 인간은 타인의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교적인 동물로 타인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주목해주길 바란다. 어떤 성격은 조각 같은 육체보다 더 아름답고 학습하고 익힌 내용보다 더 강력하다. 매력 있는 성격은 하늘이 내린 선물과 같다. 고집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직장에서 승진하는데 플러스 요소가 되며 한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사람은 타인에게 무의식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들의 존재감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나의 세계가 확장되는 느낌을 받는다. 이들은 직장에서 부하 직원과 고객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커리어와 인생에 있어 롤모델이 된다. 이들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내 안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지평이 넓어지고 새로운 힘이 나의 존재를 휘젓는 것처럼 느껴진다. 마치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것 같은 안도감을 경험한다. 남들을 끌어당기는 성격과 매력 대부분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마 눈치일 것이다. 눈치가 있어야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나아가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행할 수 있다. 눈치를 다른 말로 하면 공감하는 능력이겠죠. 매력적인 성격의 판단력과 상식은 필수다. 고상한 취향을 가지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는 능력이 없다면 되려 상대방의 감정만 상하게 한다. 성격에 가장 크게 투자하는 방법은 고귀한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다. 성격에 투자하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므로 자본에 투자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 빛나고 유쾌한 성격을 가진 이에게는 모든 문이 열려 있다. 어디서나 환영받고 모두 그 사람을 찾는다. 성격적 특성은 후천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모든 이들이 각기 다른 지적, 신체적 능력과 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지위가 어떻든 배우고 자기를 개발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 지식 쌓기를 갈망하고 남들보다 큰 포부를 품은 사람은 자연스레 앞을 내다볼 것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성격적 특성을 개발하고 응용할 수 있다. 온전한 인간이 되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남을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 또 겸손하고 예의를 갖춰야 한다. 이타심과 온화한 성격, 그리고 성실함은 필수 덕목이다. 이러한 자질은 본래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개발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덕목을 큰 틀로 삼아 숨어있는 자질을 깨운 후 그 틀에 맞추어 성격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 불행히도 외모가 처지기 때문에 성격이 좋아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외모가 반드시 신체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즉, 얼굴이 예쁘거나 몸매가 좋아야 외모가 수려한 건 아니다. 상황에 맞는 옷을 단정하게 입고 얼굴을 찡그리는 대신 미소를 짓고 깔끔하게 꾸미기만 하면 된다. 외모가 지나치게 뛰어나면 오히려 성격이 외모에 묻혀버릴 것이다. 물론 외모는 중요하다. 첫 인상이 좋아야 훌륭한 자질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외모로 나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남을 외모로 판단한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외모와 비슷해지려고 한다. 롤모델이 입은 옷을 사고 머리 모양을 따라하며 비슷하게 행동한다. 하지만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닮아가는 게 가능하다. 존경하고 우러러 보는 사람에게 어떤 성격적 특성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성격의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를 기준으로 삼고 살피는 게 좋다. 어린이들의 책 목록 중에 위인전을 많이 읽히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분은 안창호 선생님이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전기를 읽는데 제가 한참 몰입해서 책을 읽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쯤에 누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어두운데 뭐해? 이제 저녁 먹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책에서 눈을 떼고 밖을 보니까 완전히 어두컴컴한 거예요. 다시 책을 보려고 고개를 숙이니까 어두워서 글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미하이 교수님이나 황농분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몰입이라는 거구나. 이 독서가 우리들이 가장 자주 경험할 수 있는 몰입의 경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어쨌든 저는 어렸을 때 읽었던 안창호 선생님의 삶이 큰 롤모델이 되긴 했습니다. 성격이 성공의 성패를 결정한다.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불행하고 안 좋은 일만 찾아다니는 것만큼 좋고 아름다운 것만 보고 느끼는 건 쉽다. 천박함 대신 고귀함을 쫓고
어둡고 암울한 것 대신 밝고 쾌활한 면을 봐라. 절망 대신 희망을 찾고 어두운 면 대신 밝은 면을 보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 그늘을 보는 것만큼이나 빛이 비추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는 건 쉽다. 이런 성격 차이가 만족과 불만, 행복과 불행, 번영과 고난,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다. 이러한 생각을 잠재의식에 주입하면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을 것이다. 빛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법을 배워라.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의 상처와 흉터, 부정적인 이미지, 불화를 거부하라. 즐거움을 주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영감을 주는 것에 생각을 고정하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 짧은 시간 안에 성격이 변할 것이다.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 어둠이 조금씩 벗어나면서 그늘이 지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햇빛이, 밤에는 달빛과 별빛이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만듭니다. 완전히 어둡고 완전히 밝은 곳이란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는 일단과 일장이 있는 거죠. 분명히 안 좋은 모습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더 나은 하루를,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는 밝고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이죠. 내 성격을 가장 잘 개발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성격에서 어떤 점을 가장 높이 사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크게 인정을 베풀고 사회적 가면에 숨겨진 속마음을 들여다보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면 값진 선물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편하게 느끼고 행복해하며 만족스러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 성격이 밝은 사람들을 만나면 우울한 햇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기분이나 걱정, 불안이 사라진다. 풀이 죽어 지루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가득한 방에 명랑하고 쾌활한 사람들이 들어가면 폭풍이 지나간 후 먹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듯 분위기가 환해진다. 기분이 고양되고 좋은 기를 받는다. 말이 술술 나오고 질질 늘어지던 대화는 밝고 활기가 생기며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타인과 공감하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본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느끼는 감정까지 잡아낸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밝음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현실을 비통해하지 말고 속임수를 쓰지 마라. 매일을 축복이라고 느껴라.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불행하고 비생산적인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거나 투덜댄다면 최선의 결과물을 낼 수 없다.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만 능력이 최대치로 발휘된다. 머리로만 생각하거나 몸으로만 도와준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선의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 비소를 먹으면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증오와 복수, 질투는 고귀한 자질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다. 친절한 태도와 타인에게 베푸는 호의는 증오와 상처를 주는 생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최선책이다. 상냥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 친절한 사람들에게는 벗어나기 힘들고 속이기도 어렵다. 아무리 바쁘고 걱정이 많더라도 다른 사람이 귀찮게 하는 걸 싫어하더라도 유쾌한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등을 돌리기는 쉽지 않다.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또는 질투가 어떤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겁니다. 슬램덩크의 강백호처럼요. 서태웅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바스켓맨이 되어가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게 되잖아요. 성숙의 단계로 접어들 때에는 그 밝은 면이 그 사람에게 훨씬 더 강한 힘이 되어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내 마음의 결과물이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랠프 월도 에머슨은 모든 건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난다 라는 말을 남겼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숨기는 건 불가능하다. 성격은 곧 풍기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지배하는 특성과 자질에 따라 차가운 분위기를 풍길 수도 있고 따뜻한 분위기를 풍길 수도 있으며 사람을 끌어당길 수도 밀어낼 수도 있다. 항상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사람, 공감 능력이 부족하며 탐욕스러운 사람은 온화한 분위기를 풍길 수 없다. 본성이 이기적이고 탐욕스럽다면 이에 걸맞은 분위기를 풍겨 다른 사람들을 몰아낼 것이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질은 밖으로 흘러나오고 밀어내는 자질은 안으로 흘러들어간다. 즉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라 스스로의 생각에 지나치게 푹 빠져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다. 언제나 혜택을 받고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동정심도 없고 말과 행동에 진심이 우러나오지 않으며 동료애도 없다. 나쁜 성격만 섞여 있다. 조그만 자석 한 조각도 쇠를 끌어당긴다. 자석을 갖다 대더라도 나무나 구리, 고무 등 철을 함유하지 않은 다른 물질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어린 시절 자석은 바늘을 끌어당기지만 성냥개비나 이쑤시개는 끌어당기지 않는다는 걸 배웠을 것이다. 자석과 비슷한 물질만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석과 같다고 했다. 쓰레기 더미에 자석을 갖다 대면 쇠가 들어간 물건만을 끌어올리듯 우리는 나와 비슷한 생각과 이상을 가진 사람을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관계를 맺는다. 주변 환경과 주위 사람들, 그리고 평소의 상태는 내가 무엇을 끌어당겼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물질 세계에서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이유는 나와 비슷한 성질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한 성질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한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남아있을 것이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사람의 특징.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의 성격을 분석해보면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동경하는 자질이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는 관대함, 아량, 진실함, 공감 능력, 인생을 보는 넓은 시야, 남을 돕는 태도, 낙관주의 등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자기 손으로 개발하지 않는 자질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나도 이런 자질을 키워나간다면 사람들은 나에 관해 좋게 이야기할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인상이 평판과 성공을 좌우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성격을 갖추고 품성을 길러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해야 한다. 지성과 지능은 사람을 끌어당기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을 끌어당기고 내 곁에 두는 비결은 지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렵게 느껴지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성격 또한 갈고 닦을 수 있다. 그러면 언젠가 자기 자신에게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어떤 성격적 특성이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밀어내는지를 알면 어떤 자질을 길러야 할지, 그리고 어떤 성격을 버려야 할지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한마디로 관대하고 아량이 넓어야 한다. 쾌활하고 남을 선뜻 도와주는 동시에 이와 반대되는 자질은 버려야 한다. 나의 성격을 가꾸어 나갈수록 타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도 결국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될 것이다. 매일 우리는 친절한 생각과 말, 행위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나의 말과 행동, 태도는 아우라를 형성한다.
이러한 아우라를 갖추면 부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성격으로 이어져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끌어당길 것이다. 내 잠재의식을 내가 우러러보는 사람의 자질로 가득 채우면 나를 끌어당겼던 그 사람의 자질이 나에게도 뿜어져 나와 타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질은 곧 내 성격이 되어 남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성격으로 발전할 것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 건강해지는 것이다. 정신적 태도를 바르게 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라. 행복한 마음과 튼튼한 신체가 합쳐지면 자성은 놀라울 정도로 강해질 것이다. 몸이 튼튼한 사람은 힘과 활기, 용기가 넘치는 분위기를 발산한다. 반면 활력이 부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를 주기는커녕 남의 길을 빨아간다. 강인한 체력과 튼튼한 몸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활력이 넘치는 성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신감에 차 있고 기민한 사람, 눈이 반짝이는 사람,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 신체적 활력이 넘치는 사람은 기력이 없고 체력이 약한 사람에 비해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실수를 인정하라. 이기적이고 건방지며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밀쳐낸다. 세계적인 대부호이자 투자의 거장 워렌 버핏은 실패와 실수를 활용하는 법을 잘 안다. 자신의 실패와 실수를 툭 터놓고 이야기한다. 1989년부터 그는 여태까지 자기가 실수한 일을 목록으로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서 버핏은 실수만 한 게 아니라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쳤다고 인정했다. 버핏은 솔직한 태도가 주주와 운용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었다. 일에서 타인을 오도하는 최고 경영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버핏은 성공에만 집중하기보다 실수를 연구하는 데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솔직하기에 자유롭고 즐겁게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워렌 버핏은 긍정적이고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태도를 가졌으며 매일 아침 즐겁게 출근하는 걸로 유명하다. 이러한 면모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부자라서 그런 걸까? 아니면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부자가 된 걸까? 먼저 마음을 열면 내 매력이 풍겨나간다.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는 진실한 사람을 만났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안녕하세요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등 틀에 박힌 인사법은 피하라. 대신 여러 가지 인사말을 조합해보라. 만나는 사람들과 정면으로 눈을 맞추며 내 성격이 느껴지게 하라. 기쁜 마음으로 악수를 청하고 미소와 친절한 말투로 대하면서 내 안에 진정한 힘과 맞닿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기억하게 하라.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유명해지고 싶은가? 그럼 다정해야 한다.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대부분은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놓은 채 안을 살짝 엿보게는 해드릴게요. 하지만 괜찮은 사람인지 알기 전까지는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위인들 중에서도 온정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날이나 친한 친구에게만 다정하다. 모든 사람에게 온정을 베풀기에는 자신의 온정의 값어치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따뜻하고 반가움이 담긴 악수와 정중한 인사는 대인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나는 사람마다 선의의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나를 만난 사람은 굉장히 흥미로운 분이에요. 그분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네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본 게 틀림없어요. 라고 말할 것이다. 예의 바르게 따뜻하고 다정한 인사를 건네고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면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그렇게 대한다면 상대방의 무관심하고 차가운 태도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다가올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정말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아차릴 것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고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데 그 사람을 싫어할 수가 있겠는가? 따뜻하고 다정한 태도를 보이면 대인관계가 180도 변한다. 나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고 나를 보살펴주며 내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 여러 사건, 사고를 보면 이 말이 꼭 맞아떨어진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해 나갈 때에는 사람을 대하는 이런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멘토를 찾고 스스로도 멘토가 되어라. 커리어를 원하는 방향으로 쭉쭉 뻗어나가려면 방법은 멘토를 찾고 멘토의 조언을 따라야 한다. 멘토는 앞에서 살펴본 바 긍정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장점을 기꺼이 나누려고 한다. 멘토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통달한 사람으로 멘티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 멘티에게 지식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미묘한 사내 문화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안내해준다. 멘티였던 나도 리더의 직책을 맡으면 조직의 신입사원에게 멘토가 되어 멘토에게 배웠던 비법을 전수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한 사람으로 태어나 가장 큰 축복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좋은 스승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직장에서도 있지만 한 인생에서 나를 이끌어주는 스승님을 만나는 것,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인간적 축복이 아닌가. 또 하나 가장 큰 관계의 축복이라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겠죠. 예전에 김미경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너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셉 머피 시리즈의 두 번째 성공의 연금술에서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